시점, 서술자에서 세 번째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다른 말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1인칭 시점과 비교했을 때 서술자의 위치부터가 달라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 바로 3인칭 시점이 되겠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3인칭 시점에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3인칭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소설 속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속 등장인물과 세계를 이 밖에서 관찰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쉬우냐? 여러분들 CCTV를 떠올리면 쉬워요.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은 이 소년과 소녀가 주인공인데 이 둘에 관한 일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이 소년과 소녀와 함께 있지 않고 이야기 밖에서 둘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전해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 현장에 존재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CCTV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죠. 그 사건에 연루된 그 등장인물들만큼 내용을 전달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사건의 깊숙한 전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심오한 사상이나 관념을 전달하기도 어렵다는 면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관찰자 시점은 제한적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술자가 소설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술자는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확실히 드러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한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점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을 서술하며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극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극적인 효과?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독자는 서술자의 객관적 설명을 통해서 이 사건 전개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독자의 추리력, 상상력, 판단력이 크게 자극됩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 이 시점 서술자, 네 번째는 바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일단 전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이 전지는 다 안다 이런 뜻인데 이 시점은요 전지를 넘어서서 전지전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지전능이란 말은 다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신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각 인물 및 사건을 묘사, 해석, 분석, 해설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속마음부터 인간관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 독자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바로 앨리스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앨리스가 바라보는 말하는 토끼. 그 토끼를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서술자가 마치 신처럼 모든 등장인물들의 생각, 감정 등을 분석해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이죠. 보통 장편소설이나 고전소설이 바로 이러한 시점을 사용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해리포터 역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을 읽으면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의 이 섬세한 감정 변화까지도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또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모든 면을 다 얘기해 주니까. 또 서술자가 작가의 인생관이나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까지도 직접 드러내 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흥부는 착하게 산 덕분에 오래오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주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인물의 마음과 사연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술자가 다 분석해서 다 알아서 말해주기 때문에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제한받게 된다는 거죠.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니까요. 이렇게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시점이 바뀌는, 시점이 전환되는 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소설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4가지 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작품에서 한 가지 시점만 쓰이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작품에 따라서는 시점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갑자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다가 뭐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는 서로 친구로 지내왔는데 철수는 3년 전부터 영희를 짝사랑해왔다. 하지만 영희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어서 철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앞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는 영희를 만나자 너무 설레기도 했지만 영희가 나를 어떻게 여길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시점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게 바뀐다거나 뭐 이런 거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의 서술이라고 따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시점 서술자, 그 중에서도 심적 거리, 다른 말로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번쯤은 심적 거리,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각 시점에서 서술자와 인물, 그리고 독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깝고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먼지, 이걸 따져보는 게 바로 심적 거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국어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보는 쪽으로 한번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에서의 심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러니까 서술자와 독자와 이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 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표를 읽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왼쪽에는 시점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관계가 나와 있는데, 시점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같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관계를 보면 가장 먼저 책을 읽는 독자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와 작품 속의 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와 작품 속의 인물, 이렇게 관계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시점별로 하나씩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요, 먼저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이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술자가 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죠. 그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서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가까운 거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독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인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가 어떻다? 그렇죠. 가깝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서술자에게 이미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등장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물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는 있지만 굳이 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관찰자 시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관찰자 시점에서 먼저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서술자는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긴 하지만 본인도 잘 모릅니다. 본인이 보고 들은 것만 독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죠. 뭘 보고 들은 거? 등장인물이 하는 말,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만 독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마치 CCTV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한테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철수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라고 한다면 이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그거밖에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죠. 이걸 뭐랑 비교하면 쉬우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철수가 왜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관찰자 시점은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굳이 서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어떻다? 심적으로 멀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서술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만 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주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도 어떻다?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독자와 인물 사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독자는 이제 왜 그 인물이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굉장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어떻다?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엄청 관심을 갖게 되겠죠. 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관찰자 시점은요, 전적 작가 시점과 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 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나가 결국은 서술자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에 있어서 둘 사이는 어떻다? 가까울 수밖에 없죠. 한편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 나와 동시에 서술자인 나는 거리가 어떨까요? 가깝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리감 자체가 없죠. 왜? 동일 인물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주인공 나가 아닌 인물과 이 서술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어쨌든 자신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가깝다고 보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책을 읽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 하고는 어떻다?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둘 사이는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독자들은 주인공이 들려주는 얘기에서만 다른 인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잘 보여주는 그 드라마 생각나나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인공 얘기만 듣다 보니까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들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어때요?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심적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심적 거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소개팅으로 이해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한번 소개팅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독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할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과 소개팅을 하게 될 그 소개팅 상대를 우리가 등장인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전시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소개팅을 해주는 주선자, 이 서술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할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 서술자와 사이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팅을 해주는 주선자, 이 서술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개팅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왜? 이 둘 사이는 원래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주선자를 통해서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나와 저 사람은 가깝다, 친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이잖아요. 오히려 주선자, 서술자가 이야기를 다 들려줬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특별히 긴장되거나 혹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개팅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오히려 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자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소개팅으로 이 심적 거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지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독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 인물, 등장인물은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그 상대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서술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달리 이 관찰자 시점은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뭐 알긴 아는데 그냥 이름 정도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술자한테 굳이 신경을 쓸, 서술자 말에 귀를 기울일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어떻다?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소개팅 상대, 등장인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는 멀죠. 자, 이렇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등장인물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척 신경 쓸 필요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가 여러분들에게 상대의 뭐 페북, 인스타, 뭐 요 정도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스타에도 들어가 보고, 페북도 들어가 보고, 카톡 상매도 들여다보고, 어때요?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둘 사이는 어떻다?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얼마나 친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심적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소개팅으로 심적 거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약간 상황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훈남이 오더니 정말 예쁘시다. 혹시 괜찮으시면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군데요?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저다. 저랑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하면서 셀프 소개,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같은 인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서술자, 그러니까 길에서 말을 거는 훈남과 여러분들은 어떠냐? 가까울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서술자와 등장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어때요? 동일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적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바로 요 등장인물과 어때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인물들하고는 어때요? 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바로 요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장인물 중에서 이 주인공은 그 주변의 친구들과 어떻다? 가깝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해보고 이 서술자, 등장인물, 독자 이 관계를 이해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각 시점에서 서술자, 독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